네, 저희 오전에는 저희 파일 다루는 거 잠깐 복습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파이썬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할 때 필요한 패키지들 그리고 그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당분간 다루게 될 가장 대표적인 그런 패키지들의 이름은요, 넘파이와 판다스와 매트플러립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는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고요. 임포트를 하실 때에는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 이런 식으로 모듈들을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 그 모듈에 있는 함수나 클래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통 파이썬에서는 넘파이를 줄여서 MP라고 모듈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판다스를 줄여서 PD라고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매트플러립은 나중에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플럿을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면 되고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넘파이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파이썬에서 리스트가 갖는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리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그리고 저장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0, 1, 2, 3, 4라고 하는 0 이상의 정수들 순서대로 순서가 있는 그런 정수들을 그 인덱스로 해서 그 특정 위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칙 연산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더하기와 곱셈이고요. 더하기는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곱하기는 리스트와 정수를 곱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연산들이 이루어지는지까지를 보여드렸었죠.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넘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라이브러리이고요. 그 다음에 그 넘파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 즉 데이터 타입 클래스에는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라고 할게요. 넘파이는 Numerical Python. 이 넘파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만든 개발자가 Numerical 수치 계산을 하기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용도로 넘파이라고 만들었다고 해요. 이 넘파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배열을 쉽고 빠르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 연산이라고 한다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등등등이 있겠죠. 네. 배열의 원소들을 혹은 배열의 원소 혹은 배열 자체를 쉽고 빠르게 연산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런 연산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용도로 만든 라이브러리이고요. 중요한 거는요. 넘파이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의 대부분의 기능들, 예를 들면 함수라든가, 그 다음에 넘파이에는 ND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 있어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라든가, 이런 넘파이 패키지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이것들을 해보면 넘파이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numpy에서의 대부분의 연산은 numpy에는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밑에서 할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에는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클래스 이름입니다. 앞에 있는 np는 numpy. 우리 numpy 임포트 할 때 np라고 별명을 줬잖아요. 그죠? numpy라고 하는 모듈에는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numpy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에요. numpy 패키지에서 패키지의 기본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이 ND array예요. 클래스 이름이 ND array. 이게 뭐의 약자냐면 n차원 배열이다라는 뜻이에요. n차원 배열. 위쪽에서도 썼었죠. n-dimensional array라고 하는 이런 뜻이고요. 이 두 번째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ND array는 ND array의 연산은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영어로는 element wise 하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이렇게 할게요. ND array는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얘기가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numpy의 ND array를 우리가 만들어 보기 전에 이런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우리 오전에 만들었던 두 개의 리스트가 있어요. 어떤 리스트가 있냐 하면 1, 2, 3, 그 다음에 10, 20, 30이라고 하는 리스트, 두 개의 리스트가 있었어요. 넘버 리스트 1번, 넘버 리스트 2번.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원소는 첫 번째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두 번째 인덱스의 원소는 두 번째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세 번째 인덱스의 원소는 세 번째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더하기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중간에 코드셀 하나 추가를 할게요. 자,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넘버 리스트 1번과 넘버 리스트 2번의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의 합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생성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반복문 만드셔야 돼요. add라고 할까요? add 리스트라고 할게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비어있는 리스트 만든 다음에 for xy 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num 리스트 1번, num 리스트 2번을 집으로 집 이렇게 해요. 집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첫 번째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 꺼내고요. 두 번째 배열에서 첫 번째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꺼낸다 그랬죠. 두 개의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동시에 꺼내줍니다. 그래서 포문에서도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두 개를 동시에 선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add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돼요. 무엇을 append 하시면 되냐면
x 더하기 y를 어펜드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기능이 나오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었고요. 예, 옆에다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는 1, 2, 3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는 10,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더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거죠. 이런 결과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써야 돼요. 이렇게 for in 하고 반복문을 써야 되고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인덱스 0번 원소 꺼내고 더하기하고 어펜드하고 인덱스 2번 원소 꺼내고 더하기하고 어펜드하고 인덱스 3번 원소 꺼내고 더하기하고 어펜드하고 이 작업을 두 개의 리스트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그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이렇게 연산을 해주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계산한다. 우리말로는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쓸 수는 있겠죠. 조금 간단하게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add underscore list는 리스트다. 여기에는 x 더하기 y를 append 해야 된다. x하고 y는 어디에 있느냐? for x, y. x하고 y는 in zip num 리스트 1번 num 리스트 2번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같은 결과입니다. 그죠?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복문 리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사용을 하셔야지만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더하기 혹은 뭐 빼기 혹은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들을 수행을 하시려면 이런 사칙 연산을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수행을 하려면 반복문이 필수적으로 수행이 되어야만 돼요. 반복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numpy 배열은 이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numpy 배열이냐 혹은 리스트냐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런 연산을 수행하고 곱하기도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도. 이런 연산을 수행하고 싶어요. num 리스트 1번의 모든 원소의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할까요? 곱하기 2를 한 결과를 갖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이것도 반복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2, 3 곱하기 2 이걸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반복문을 써야 돼요. 요거는 그냥 바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x를 계산하겠다예요. 어디에 있는 for, 어디에 있는 in 리스트 num 리스트 1번. 넘버 리스트 1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2 곱하기 x를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하겠다. 이러면 2, 4, 6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이것도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2 곱하기 첫 번째 원소, 2 곱하기 두 번째 원소, 2 곱하기 세 번째 원소.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계산을 수행을 한 거죠. 곱하기라고 하는 계산을. 그러니까 그 1, 2, 3을 두 번 반복하자가 아니 1, 2, 3, 1, 2, 3 이렇게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두 번 반복하자가 아니라 각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곱하기 2를 다 하자. 이런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복문을 쓰셔야지만 그런 연산들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넘파이 배열이에요. 자, 그러면 넘파이 배열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배열을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num array 1번이라고 할게요. 우리 임포트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numpy and arr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파이썬과 동일하게 파이썬에서 데이터 타입 이름이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이름이 있었죠. 정수. 그러면 함수도 있죠. int를 만들어주는 생성자 함수. int. 그죠? 파이썬에서 실수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 이름이 플롯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자료 타입을 플롯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 이름이 플로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이거 전부 다 뭐냐 하면 생성자 함수예요. i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 int 생성자 함수고 플로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 플롯 생성자 함수가 있었죠.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라고 하는 파이썬의 클래스가 있고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생성자 함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numpy에는 ndArr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클래스가 있고요. 정확하게는 클래스가 있고 이거는 그 클래스의 생성자 이름이에요.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numpy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이셔야 돼요.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를 할 때도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시죠? 이거 보기만 하세요. import.mass 이렇게 하셔야 그 다음에 mass 점 하고서 스퀘어 루트라든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numpy를 np라고 임포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클래스나 함수 이름 사용하실 때는 모듈 이름 앞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쓰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num list 1번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수행하시고요. 출력만 한번 해볼까요? num array 1번.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num list 1번이 이게 아니었나요? 잠깐만요. 1, 2, 3이죠. 1, 2, 3이죠. 그런데 제가 1번 했죠. 잠시만요. 쉐입. 첫 번째가 쉐입이구나. 데이터 타입. ND 어레이, 죄송합니다. ND 어레이가 아니고요. ND 어레이라고 하시면 이게 제가 함수를 오랜만에 사용하다 보니까 함수를 보니까 얘는 아규먼트가 전혀 달라요. 첫 번째가 쉐입이고요. 그 다음이 데이터 타입이고 이렇게 돼서 자, 얘는 아니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가 따로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어레이. ND 어레이가 아니고요.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아규먼트가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를 넘겨주면
객체를 넘겨주면 어레이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numpy 어레이 함수. 여기에다가 num list를 넘겨보세요. 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요. 밑에 코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네. 출력을 이렇게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출력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르죠. 리스트가 출력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르고요. 어레이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어레이다.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요거는 식을 출력을 한 겁니다. 익스프레션을 출력을 한 거고요. 프린트문 안에 넣으면 또 조금 달라요. 프린트문 안에 num ARR 1번이라고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얘는 또 이렇게만 출력을 해줘요. 앞에 어레이라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를 쓰고 1, 2, 3 이렇게 원소가 3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출력을 해줘요. 두 개 차이점, 이게 두 개가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요거는 ND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REPR 함수가 메서드의 리턴 값을 출력을 하는 거고요. 프린트 함수에서는 어떤 메서드가 출력이 된다고 했죠? 프린트 함수는 ND 어레이에 str 메서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메서드의 리턴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게 보여요. 파이썬의 리스트는 이렇게 출력을 하나 이렇게 출력을 하나 똑같이 보이지만 ND 어레이는 이 두 개가 좀 다르게 보여요. 이거는 REPR 메서드와 str 메서드가 서로 다르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찌됐든 세 개의 원소를 이루어진 어레이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시면 돼요. 리스트가 아닙니다. 리스트와 배열은 달라요. 파이썬의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과 numpy의 어레이라고 하는 타입은 달라요. 타입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타입 출력해보면 num ARR 1번 하고서 타입 출력해 보시면은요. numpy 모듈에 ND 어레이다. ND 어레이가 클래스 이름인 거예요. 이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는 객체를 ND 어레이 타입으로 변환해 주는 함수예요. 자, 그리고 처음이니까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 numpy를 오늘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리스트를 출력을 하게 되면 대괄호, 원소, 쉼표, 두 번째 원소, 쉼표 이렇게 하고서 대괄호를 닫죠. 그죠? 이게 리스트였고요. 튜플을 출력을 할 때는 튜플이 화면에 출력되면 소괄호,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그 다음에 소괄호 닫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 리스트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아니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죠. 뭐가 빠져 있냐면 쉼표가 빠져 있어요. numpy의 ND 어레이는 얼핏 보시면 똑같아요. 대괄호로 시작하고 대괄호를 닫았으니 그리고 1,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리스트는 원소와 원소를 구별할 때 쉼표로 구별을 해줘요. 근데 어레이는 원소와 원소를 구별할 때 중간에 공백만 넣어줘요. 공백만. 그래서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 이게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인 건지 아니면
numpy라고 하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array라고 하는 ND arra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잘 봐주세요. 이거 잘 봐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array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석 여기다 numpy의 array라고 하는 함수는 array 함수는 오브젝트를 객체를 ND array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는 게 array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아무 객체나 넣으면 안 되겠죠. 아무 객체나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array와 비슷한 모양으로 생긴 뭐 리스트라든가 튜플이라든가 딕셔너리라든가 이런 반복 가능한 타입의 그런 객체들을 아규먼트로 넣어주면 그거를 뭘로 바꿔준다? numpy의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가 arr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array. 자, 그러면 이제 출력되는 모습 두 가지 살펴봤고요. ND array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익스프레션으로 출력했을 때와 프린트문 안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ND array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확인시켜드렸고, 아까 리스트와 다른 점 두 가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귀 신호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리스트도 어레이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num array 2번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numpy.array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umpy list. 이게 리스트를 array로 변환하겠다 그런 뜻이고 그냥 여기서 바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 array 2번 하고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array 1번은 1, 2, 3이고요. array 2번은 10, 20, 30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볼게요. ND array의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 array 1번 더하기 num array 2번. 결과부터 볼까요? 결과 어떻게 됐죠? 11, 22, 33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떻게 더하기를 한 거냐면 첫 번째 원소 더하기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더하기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더하기 세 번째 원소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리스트와 차이점이 확 드러나죠. 더하기 연산을 해보니까 리스트와 어레이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위쪽에서 우리는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위쪽에서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반복문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쵸? 첫 번째 각 리스트에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꺼내서 더하기 하고 또 그다음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원소 꺼내서 더하기 하고 세 번째 있는 원소 꺼내서 더하기 하고 이거를 원소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어레이에서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더하기만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할까요? 프린트 num array 1번 빼기 num array 2번. 두 번째 결과 보면 되겠죠. 이거 1 빼기 10 한 거예요. 이거는 2 빼기 20, 3 빼기 30.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계산이 된다.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루어집니다. 곱하기까지만 한번 곱하기 나누기도 한번 해볼까요? num array 1번 곱하기 num array 2번. 그 다음 나누기 num array 1번 나누기 num array 2번. 이거는 1 곱하기 10이고요. 2 곱하기 20이고 3 곱하기 30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나누기 10, 2 나누기 20, 3 나누기 30이에요. 전부 다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들끼리,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들끼리, 인덱스 2번에 있는 원소들끼리, 각 인덱스에 있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리스트와 어레이의 가장 큰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 리스트에다가 정수를 곱할 때도 마찬가지. 어레이에다가 정수를 곱할 때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자면 num array 1번이라고 곱하기 2를 해볼까요? 프린트. 원래 num array는 1, 2, 3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리스트였다면 곱하기 2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요렇게 붙여주는 게 곱하기였을 텐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곱하기 2, 여기에 곱하기 2, 여기에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그래서 2, 4, 6이 나온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에도 곱하기 2, 두 번째 인덱스 원소에도 곱하기 2, 세 번째 인덱스 원소에도 곱하기 2. 이게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ND 어레이와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인 바로 이런 사칙 연산이에요. 사칙 연산.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요. 사실 이런 계산들을 리스트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연산들을 하려면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다 반복문이 필요한 기능들이었어요. 기억나시죠? numpy 패키지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자들도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인덱스는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연산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연산.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꺼내서 차근차근 계산을 해서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게 리스트였는데 numpy는 반복문이 필요 있다 없다. 포문을 쓰지 않아도 저런 계산들을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주는 것만이 아니고요. 속도도 훨씬 빨라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안에 100만 개의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 리스트에 원소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뭐 100만 개, 100만 개가 있다. 모든 원소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싶어요. 리스트를 가지고도 이런 연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1이 있으면 더하기 1을 하고 2가 있으면 더하기 2를 하고 3이 있었으면 더하기 2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들에다가 더하기 1을 한다. 아무것도 아닌 연산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1 하는 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번 해야 돼요? 100만 번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과 넘파이의 어레이를 이용해서 똑같은 연산을 하는 게 시간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넘파이가 훨씬 빨라요. 그런 연산을 하는 게. 그래서 그 배열에 있는 원소들을 사칙 연산들을 쉽고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반복문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클래스. 그게 ND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ND 어레이.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넘파이 어레이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ND 어레이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몇 가지만. 어레이 다시 한 번만 더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어레이고요. 1, 2, 3이라고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프린트 제일 처음에 ndim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ndim. num array 1번 점 ndi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im. 자, 실행해 보시면은요. 이건 1이라고 나와요. 몇 차원 리스트냐라고 하는 몇 차원 리스트야. 이거 몇 차원 리스트일까요? 1차원 리스트예요. 인덱스가 몇 개? 인덱스가 여기 있는 원소들 사용을 하나를 찾을 때 인덱스 몇 개가 필요해요? 인덱스 하나를 사용을 하죠. 인덱스 0번이라고 하거나 인덱스 1번이라고 하거나 인덱스 2번이라고 하거나. 그쵸? 원소 하나를 꺼내기 위해서 필요한 인덱스는 한 개예요. 그죠? 인덱스가 한 개가 있으면 1차원 리스트, 인덱스가 두 개가 있으면 2차원 리스트. 행과 열이 있는 거죠. 그죠? 행과 열이 있으면 2차원 리스트. 행만 있으면 1차원 리스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차원, 2차원, 3차원이에요. 그래서 어레이가 몇 차원이냐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속성이 ndim이에요. ndim. 차원, dimen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size라고 하는 게 있어요. size. num array 1번 점 size. 얘네들은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고요.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 자, 이렇게 하면 사이즈는 3이라고 나오죠. 이거 뭘까요? 원소의 개수. 사이즈는 원소 개수예요. 원소 개수. 정확하게는 ND 어레이의 크기. ND 어레이의 크기인데 ND 어레이의 크기. 1차원이면 이 1차원 방향으로 원소가 몇 개가 있느냐. 1차원 방향으로 원소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게 사이즈. 원소가 3개가 있으니까 사이즈는 3인 거예요. 사이즈는 3인 거고요. 자, 1차원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shap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shape. array 1번 점 shape이라고 하는 속성 볼게요. 네, shape을 보시면 3, 그 다음에 없죠. 3, 이거 뭐냐면 shape이라고 하는 속성은 각 차원에서의 원소의 개수예요. 지금은 차원이 1차원이에요. 1차원이어서
여기가 3개, 3개짜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요 쉐입이라고 하는 거는 2차원 배열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방향으로 원소가 몇 개 있다? 차원이 하나밖에 없죠. 1차원이고 1차원으로 원소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래서 3. 그 다음에 쉼표. 원소가 하나짜리, 원소 하나짜리 튜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입. D타입입니다. D타입. num array 1번 점 D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int 64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타입이에요. 원소의 데이터 타입. D가 데이터 타입이라는 뜻, 데이터 타입. 앞에 있는 int라고 하는 거는 정수란 뜻이고요. 64라고 하는 거는 64비트 정수란 뜻이에요. 자바에서는 64비트 정수는 뭐라고 불렀죠? 자바에서 64비트 정수는? 벌써 롱. 8바이트 정수. 88이 64니까 64비트잖아요. 8바이트 정수를 롱이라고 불렀고 4바이트 정수를 인트. 그 다음에 2바이트 정수를 바이트. 네. 알면서도 대답 안 해주시는 거죠? 쇼트, 인트, 쇼트, 바이트, 인트, 롱. 이게 자바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바에서. 정수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었죠. 쇼트가 1바이트. 1바이트니까 8비트예요. 8비트. 1바이트, 8비트. 그 다음부터는 2배씩 하면 돼요. 얘는 2바이트, 얘는 4바이트, 얘는 2배니까 8바이트. 8바이트니까 거기다 곱하기 8 하면 88, 64비트죠. 64비트. 자바에서는 인트가 기본이었어요. 그죠? 자바에서는 인트가 기본이었고, 그래서 4바이트 정수가 기본 타입이었고, 롱 타입은 특별하게 명시를 해야 됐었죠. 그죠? 네. 롱 타입을 사용을 하려면 뭐 뒤에 L자를 붙인다거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파이썬에서는 넌파이에서는 뒤쪽에 숫자를 붙여서 데이터 타입 이름을 만들었어요. int 8, int 16, int 32, int 64 이런 식으로 뒤쪽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8비트 정수냐, 그 다음에 16비트 정수냐, 32비트 정수냐, 64비트 정수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이 2, 4, 6이라고 하는 이 숫자들이 숫자 하나가 몇 바이트 차지하고 몇 비트를 차지한다? 64비트 차지한다. 숫자 하나가 8바이트를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숫자 3개 있으니까 전체 몇 바이트일까요? 바이트로 하면 3 곱하기 숫자 하나마다 8바이트니까 숫자 3개 저장하는데 몇 바이트가 필요하냐면 24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메모리를 요만큼 쓰는 거예요. 리스트는. 어레이는. 넘파이의 어레이는 숫자 3개를 저장하는데 38, 24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파이썬의 숫자 타입은 파이썬에서 숫자 타입은 딱 2가지가 있어요. 인트냐 정수 타입은 인트 그 다음에 필수 타입은 플롯
넘파이는 앞으로 줄여서 그냥 계속 np라고만 할게요. 넘파이의 숫자 타입에는요. 넘파이의 숫자 타입은 정수 타입은 int 8, int 16, int 32, int 64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실수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플롯 16부터 시작합니다. 16바이트, 32바이트, 64바이트, 64비트. 이제 그러니까 파이썬보다 넘파이가요.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것들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타입들을 좀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64비트를 다 사용을 해요. 인트도 64비트, 플롯을 64비트를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를 좀 아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수가 16비트를 넘어설 일이 없다라거나 혹은 32비트를 넘어설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자릿수를 줄여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타입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1차원 배열까지만 살펴봤는데 2차원 배열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차원 ND 2차원 ND 어레이에서 디멘전, 사이즈, 쉐입, 디타입 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1차원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레이 2D라고 할게요. numpy 어레이라고 만드시면 돼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 이렇게 있으면 2차원 리스트죠. 요 안쪽만 보면 이건 2차원 리스트예요. 그죠? 리스트가 리스트와 리스트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2차원 리스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차원 리스트를 numpy 어레이로 변환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1, 2, 3, 4, 5, 6 이렇게 할게요. 일단 프린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R 2D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되게 예쁘게 되죠. 이렇게 프린트 해줍니다. numpy 어레이는요. 프린트 함수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되면 얘네들 다 자동으로 줄 맞춰서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행과 열을 줄 맞춰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자, 속성들 하나씩 다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냐 하면 ndim 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ndim array 2d n 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size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size array 2d size 있죠. 그 다음에 shape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shape array 2d shape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 type array 2d d type 네 가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imension 얼마라고 나오죠? dimension 2라고 나오고요. size 6, shape은 2,3, 데이터 타입은 int 64라고 나옵니다. 자, dimension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dimension은 행이 몇 개 있어요? 행이 2개. 그 다음에 컬럼 몇 개 있어요? 컬럼
3개.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인덱스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여기 있는 원소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배열에서 원소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인덱스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인덱스 2개가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ARR 2D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 이렇게 해야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맞아요? 맞습니까? 네. 만약에 여기 있는 5라고 하는 값을 꺼내려면 5라고 하는 값을 꺼내려면 첫 번째 인덱스는 첫 번째 인덱스가 5. 자, 인덱스가 순서대로 0, 1, 0, 1, 2죠.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는 1이죠. 두 번째 인덱스는 두 번째 인덱스도 2. 이렇게 해야 5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2개의 인덱스가 있어야 원소 하나를 꺼낼 수가 있어요. 이게 차원이에요. 이게 차원. 디멘전. 2차원 배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행과 열을 가지고 있다. 인덱스가 이쪽 방향으로 인덱스가 하나가 있잖아요. 0,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인덱스가 하나가 더 있죠. 죄송합니다. 0, 1, 2 이런 식으로. 그게 디멘전이에요. 디멘전. 2차원. 그 다음에 사이즈. 전체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전체 원소의 개수 6개.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쉐입. 쉐입은 앞에 있는 게 2개고 뒤에가 3개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행이 몇 개? 행이 2개. 컬럼이 3개. 그런 의미고요. 데이터 타입은 int 64. 내용 다 이해되시죠? 디멘전, 사이즈, 쉐입, 타입. 2차원 배열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들리고 있네요. 배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까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